국민의 동당을 비롯해서 보수 진영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어제 연석회의를 갖고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동당은 밖에 있는 사회단체나 보수, 아스팔트 이런 사람 멀리 해야 된다고 그동안에 마치 두드레기 취급하고 있었는데, 지금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고 수많은 독재 법안들이 통과되는 상황에서 그냥 지켜본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보수 진영 전반에서 비판받을까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면책하려고 장외로 나가기는 싫고, 그렇다면 반문연대나 이런 걸 보수 단체들하고 만들어 가지고 유지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보수 진영의 지지 철회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수죠. 또 아스팔트 보수나 기존의 정치에서 소외된 보수 인사들은 이번에 또 동당과 같이 이런 걸 함으로써 자기들 영향력을 가시하고 또 대선으로 가는데 숟가락 올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합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임계점이다, 그래서 더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모임을 만들고 정례화해서 투쟁 전선을 형성한다는 반문연대를 본격화할 조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열심히 반문 폭로 투쟁을 해온 뉴핑은 이 반문연대에 대해서 가소롭게 생각합니다. 자, 반문연대라고 하는 것은 문을 제거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논의되어야지, 진짜로 문재인 정권을 폭정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없이 문이 지금이라도 개헌하자 하면 좋다고 달라붙을 놈들이 반문연대를 한다? 가만히 보니까 개헌연대 같아요. 반문연대가 아니라 이원집정부제 개헌연대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정권을 조기 퇴진 폭정 종식시킨다라는 앞에 너의 근거는 보수의 또 순진한 영감님들 표더먹으려고 하는 소리고, 실제로는 노리는 바는 이참에 문을 조금 더 압박해서 문가리가 개헌에 찬성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 지지층의 표들을 자기들한테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안철수 국민의당까지 가세를 했는데요. 안철수가 과연 반문연대의 핵심이고 문의 폭정을 저지시킨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의논해 볼 필요가 있죠. 지난 2012년에는 문을 밀어서 문이 막판에 당선될 뻔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지난 2017년에는 독자 출마해서 가덕이나 낮은 보수의 지지율을 절반쯤 깨먹으면서 문이 당선 41%로 당선되도록 해준 사람이잖아요. 범야권으로 문을 공격해서 국민들을 돌아오게 한다. 자, 홍준표는 보수우파 진영이 탄핵 이후 갈갈이 찢어져 있는데 전부 모여서 하나 되자는 오늘 모임이 의미가 있다. 김문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고 필요하면 작년처럼 국회 안에서 집회를 하면 우리가 가겠다. 사회를 국민의 똥에 이재호가 맡았대요. 이재호야말로 그야말로 저는 보수의 사쿠라의 대명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끊임없이 시도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광훈 목사를 앞세워서 거기에 데모하는데 사무총장인가 맡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재 정권 단일 대우를 이야기하고 폭정 종식 민주정치 비상시국연대, 이 사람은 과거에 좌파로서 이런 걸 해온 사람으로 이런 부분에는 남보다 허리멍텅한 원래 보수 출신들보다는 조금 감은 빠르죠. 그렇지만 이 사람 머리에 들어있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국민의 동당의 원내대표와 그리고 안철수 당의 사무총장이 이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이재호, 홍준표, 김문수 등과 같이 가겠다. 여기 이제 정규재 씨도 간 모양인데요. 시민단체와 국민의힘과 시국관이 너무 다르다. 차라리 정당을 빼고 시민사회단체로만 하자고 주장하는 등
정당 참여에 대한 불만까지도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 안철수는 자기가 반문연대 공동대표로 소개된 데 대해 공동대표직에 대한 참여나 수락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즉시 부인했어요. 자, 동당은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문을 쫓아내는데 같이 해야 된다. 공동대표직은 안철수가 현장에서 없는 상태에서 주최 측이 추대한 것으로 아니 싫다면 바로 잡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무슨 폭정 종식 민주정치 비상시국연대에 주호영이, 안철수, 이재호, 이희범이, 김태훈이, 장기표, 김문수 등 7인 공동체제로 운영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는 여기는 또 말라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보수 우파여 헛물 켜지 마라고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고대훈 논설위원, 수석 논설위원 칼럼인데요.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에서 우파가 이기겠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뭘 해도 콘크리트 지지라는 40%가 깨진 부분에 대해 보수 인사들이 고무되어서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갤럽에서 오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문가리가 지금 38%가 나왔어요. 부정이 5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갤럽의 문가리 조사로는 가장 낮은 지지율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갤럽의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더불어 거수기당이 35%, 국민의 동당이 21%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뭔가 좀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기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호모필리 현상이라고 동종애, 그래서 서로 비슷한 가치, 신념, 정치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SNS 모여서 동질성을 확인하고 외롭지 않다고 이제 이렇게 뭉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SNS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래요. 정파적 성향이 맞는 유튜버를 공유하고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고 카톡에 이 단톡방에서 이모티콘 날리고 뭐 그런다는 겁니다. 요즘 보수가 딱 그런 모양새다. 자신의 이념과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반대하면 배척하는 확정 편향에 갇혀 현실을 잃는다.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 정보만을 보고 그리고 상황을 아전 인수로 재단한다. 싸가지 없는 진보 정권이 민심의 심판을 받고 몰락할 것이기에 내년 선거는 보나마나 이긴다고 집단 착시에 지배당하고 있다. 침묵하는 합리적 중도층이 돌아서면서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에 균열이 생긴 것은 맞다. 빵떡와너트라고 조롱을 받을 만큼 엉망이 된 부동산 참사. 아파트가 빵이라면 많이 찍어낼 건데 한 김현미 이야기죠. 넌더리가 나는 추미애 활극. 권력형 비리 냄새가 풍기는 월성 원전과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학을 떼고 있다. 자기 편만 챙기는 친문 팬덤 정치, 공정과 상식이 죽은 사회, 오만과 개변의 나로남부를 훈장으로 여기는 운동권 문화에 염증을 안 느낀다면 정상이 아니다. 30% 지지대로 추락한 문가리 지지율은 민심 위반의 증거다. 윤석열이 대선 지지율 1위로 올라섰고 정권 심판론이 지지론보다 많다. 근데 좀 빠지긴 했지만 아직도 대깨문들이 대선 지지율 41% 근처에 어쨌든 모여 있다. 또 한 건만 흔들어 제끼면 모일 수 있다. 그래서 여론 뒤집기 반격을 하려고 공수처 통과시켰다. 그래서 이 공수처를 가지고 정권의 약점들을 덮어버리고 갈라치기를 하려 그런다. 코로나 가지고 내년에 또 돈 뿌릴 거다. 자, 그리고 백신 또 무료 접종으로 쉬어할지 모르고 또 가덕도 신공항이고 이런 거 장난도 칠 거다. 뭐 공항을 새로 크게 지어가 꽁치를 말리든 멸치를 말리든 누가 신경을 썼냐. 어차피 공짜로 저거 돈도 아닌 거 뭘 해주겠다 하면 다 좋아하는 게 민초의 나약한 심리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또 순식간에 낚아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좌파 정권이 질까 하고 묻는다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아니올시다.
이민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차피 문을 지지하는 20, 30대 진보, 호남, 40대 여성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은 딴 데로 안 간다는 거죠. 보수로 와서 표 찍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에서 떠나도 문 근처에 있다가 중간쯤 있다가 선거할 때 또 장난만 치면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결국 운동권 전체주의 시대, 즉 운동권 파시즘 시대가 닥치고 있는데 상식적인 중도층이 균형을 잡도록 해야 되는데 보수가 저들끼리 모여서 동질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리 해봤자 또 헛물 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옳은 이야기예요. 반문연대 1000번 만번을 만들어봤자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국민의 동당의 수준이나 몇 달 지켜본 기말배의 수준이나 탄핵 이후에 4년을 지켜본 숙골들 수준을 보면 저자들이 중간에서 방황하는 사람 표를 가져오거나 보수의 진절머리가 나서 이탈한 사람의 표를 문이 무너진다고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좌우에서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서 중간에 모여 있을 건데 이 중간을 지향하고 어떤 자가 나와가지고 그걸 털어먹을 것이다. 지금 그걸 털어먹으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이 동당에 입당하겠어요? 동당의 후보가 되면 윤석열이 자기 대통령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을 거다 봅니다. 결국은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 중간에 서서 좌에서 위에서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리고 갈 길을 잃은 문패거리들이 결국은 교묘하게 그 주변으로 다 포진하겠죠. 그래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세력이 또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요. 현재 기존 존재하는 보수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멸종되어가는 정치 세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들의 주장과 가치를 가지고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대중의 삶이 도탄에 빠지는데 그들은 대중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동당에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까? 동당에 경제 정책이 있습니까? 과거에 개발 성장 시대의 정책 아니면 김종인의 그냥 경제 민주화라는 알맹이 없는 사기극만 있지 도대체 저 동당에 무슨 놈 서민의 삶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런 자들이요. 싸울 줄도 모르고 투쟁을 할 줄도 모르고 짚을 줄도 모릅니다. 잘 싸우는 사람이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들은 문가리가 무너져도 그 반대급부조차 누리지 못할 집단이고요. 반문연대 해봤자 하나도 표가 새로운 건 없고 줄어들어서 쪼그라진 저거들끼리에 그냥 밥상일 뿐이다는 겁니다. 문을 보내고 나면 문보다 더 무서운 놈 만날 거예요. 이러다가는요. 저 보수의 이 형태들을 철저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그리고 킬러 컨텐츠라는 핵심적인 한방에 이 판을 엎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앞에 내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저자들로 권력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